US Election 2020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사항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 되겠는데요.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 두 곳에서 첫 투표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워낙 작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딕스빌 노치와 밀스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표,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10표를 가져가면서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곳의 역사문화적인 특성상 현지 시간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첫 번째 투표 결과가 전해졌고요. 나머지 주들의 경우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투표를 시작을 해서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감 시간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마감 시간의 경우 동부 지역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부 지역을 위주로 먼저 마감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 보시면 버지니아주나 버몬트주, 그리고 인디애나주 등이 먼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쯤에 이들 주들이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게 될 테고요. 순차적으로 중부 그리고 서부를 지나서 마지막에 하와이와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요, 오후 2시쯤에 하와이주에 투표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오후 2시쯤에 미국의 모든 투표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선자를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예년의 사례로 따져봤을 때는 보통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선거가 모두 마쳐진 이후 한 저녁쯤에 윤곽이 드러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나면은 한 측에서 먼저 패배를 인정함과 함께 결과가 확실해지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게 되면은 아무도 먼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변수가 되는 두 가지 사항은 만약에 근소한 표처럼 낙선한 후보가 해당 주의 재검표를 요청하게 되면은 결과가 지연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편 투표 개표 지연 또한 이제 결과 지연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항으로 출구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출구조사는 이번에 이 미국 방송 4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N, 그리고 ABC, 그리고 NBC, CBS 이 방송 4사가 에디슨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와 이 협업을 해서 공동 출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이 팬데믹 사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편 투표가 이미 사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전화를 돌려서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새벽 7시, 아침 7시까지는 그 어떠한 출구조사 결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엄격한 금지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구조사 결과는 이 투표가 끝난 동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시부터 출구조사가 발표될 거다라고 정해진 그 스탠다드 라인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여론조사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주요 여론조사의 이 수치들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산출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전체 여론조사 보시면 바이든 후보가 7.2%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었죠.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에서 모은 수치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평균치를 직접 산출해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0.9%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고요.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주들도 꽤 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같은 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0.2%포인트에서 2%포인트가량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조금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최대 변수는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숨은 보수표들이 오늘 투표장에 얼마나 등장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까지 계속 주목해서 사실 오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대선이 되겠고요. 사실 끝나고 나서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대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겠고요. 또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 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오늘도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현지 상황 굉장히 살벌합니다. 실제로도 이런가요? 네, 실제로도 이제 중요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1층 있는 창들은 전부 다 막았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조용했던 시장들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거 지역까지는 침범하지 않기를 조금 희망해 봐야겠군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 아마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혼란이 예상됩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선거가 오래됐고 되게 낡은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허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허점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선거의 문제를 삼으려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도청할 때 선봉장으로 들어갔던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로저 스톤. 이분이 이제 지난번 2000년 알고와 부시 선거 때도 판비치에 그야말로 무장한 민병대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시위를 했던 분인데, 이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줬습니다. 러시안 게이트로 인해 갖고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제 여러 이제 언론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죠. 아마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뉴욕과 뉴저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 바로 개표를 오늘 끝나면 내일 바로 이제 개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기다려서 뉴욕은 7일 안에, 뉴저지는 5일 안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다시 이제 열어서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최종적인 개표는 한 보름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문제가 있고 이제는 우편 투표에 기대하지 않고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걸로 전문가들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투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펜실베니아는 지난번에 패배한 지역이었는데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까지 위태로운데 만약에 조지아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희망을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는 반드시 또 이 사수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기에 두 후보 다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려되는 사항이 참 많은 이번 대선인데요. 우편 투표의 개표 시한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 두 가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편 투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하나의 그 거리가 되는 거고, 또 코로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배럴그라운드, 그러니까 스윙보트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 문제를 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 중간 선거 때 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스윙보트 지역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한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때 패배 주요 원인들은 바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바마 케어가 더욱더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로, 그리고 민주당은 이 코로나로 주로 창과 방패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현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 함께하셨습니다.